네, 저희 중급 회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회계 원리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래도 거의 뭐 1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OT를 좀 해볼게요. 이 인강 드실 때 OT라고 하면 그냥 슉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OT 때 얘기했던 걸 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OT를 좀 가볍게 볼 건데 첫 번째로 보시면 뭐 이렇게 OT 해볼 거고요. 강사 소개인데요. 저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공인회계사 정현돈이고요. 뭐 해커스 경영에서 회계사 세무사 다 뭐 1등이고요. 네, 그 강사는 사실 책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봤는데 교보문고에서 중급회계로 검색하면 판매량 1등도 제 책이고 2등도 제 책이에요. 뭐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믿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합격자 제가 회계 원리 때도 얘기했지만 그 강남역에서 손에 손을 잡고 합격자가 줄을 서면 역삼역 넘고 설득역 거의 다 도착했어요.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수업 듣고 최연소 합격자도 나왔고 최고령 합격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소개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고, 그래도 그나마 너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뭐니, 뭐 할 거니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노베이스 강사, 저한테 듣고 이해하셔야지. 만약에 저한테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가르치고 잘 모르는 학생들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처음에 그 사례를 좀 많이 들어요. 사례라는 게 뭐 기업 사례만 들으면 여러분 어차피 잘 모르기 때문에 제 개인사나 저희 가족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씩 얘는 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딴소리 하지 이럴 수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수업 얘기거든요. 오죽하면 제 말버릇이 중간에 딴소리 하다가 이거 다 수업 얘기예요 이런 얘기해요.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내 유일 노베이스 전용 강사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럼 여러분 이제 좀 믿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에 수강 후기 검색해 보시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거 학생들이 직접 쓴 거지 뭐 광고 쓰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보시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BTS 봉준호, 손흥민, 정현도 외치고 있는데 그죠? 이런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학생들이 직접 쓰신 거니까 뭐 믿을 수 있을 거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건 됐고, 그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을.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 뒤에 있는 학생을 친해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남학생이에요. 이게 친해졌다고 쳐요. 밥을 먹어. 좀 친해졌어. 같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어.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봐. 그 친구도 몰라요. 여러분 또 뭐 어디 물어봐? 인터넷 같은 데 물어본다고요. 걔도 잘 몰라요. 제일 요즘 충격적이고 제일 긁히는 게 뭐냐면 챗 GPT한테 물어봤대요. 걔 잘 몰라요.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챗 GPT한테 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미안한데 내가 회계사야. 잘 생각해봐. B 아닐까 그랬더니 회계사시군요. 하지만 A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꼬치꼬치 계속 캐물었거든요.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B가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이 챗 GPT 얘네들이 구라를 아주 그냥 당당하게 쳐요.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질문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인강 들으시는 분들 보시면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 이렇게 있잖아요. 윤돈이 있죠? 여기 있으면 마이 클래스 누르고, 그럼 저도 강의가 이렇게 제가 강의한 게 올라가 있어요. 그럼 강의 클릭하면, 네, 이렇게 강의들이 뜨고요. 강의를 딱 클릭하잖아요. 그럼 딱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여기 뭐 있어 밑에 교수님께 질문하기 있죠. 그럼 이걸 딱 클릭하면 질문이 돼요. 근데 제가 진짜 부탁드릴 게 뭐냐면 여기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쵸? 2분 32초경 몰라요. 그러니까 교재 페이지만 딱 써주시면 돼요. 교재 페이지 요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려요. 그래서 페이지를 좀 써주시면 되고요.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제 카페가 잘 돼 있거든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카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정윤돈 수업 100% 활용하기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지 마시고 네이버에 정윤돈의 하이엔드 재무회계라고 있어요. 그쵸? 여기 들어가시면 제 카페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가입자 13,900명 있거든요. 만든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입을 인사말 누르시고 등급 신청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하는데, 안 그러면 광고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도입하시면 이 뒤에서 얘기할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중급회계 수업 들을 거잖아요. 여기 중급회계 보이시나요? 여기 학습 질문 클릭해 볼까요? 학습 질문 클릭하면 이렇게 질문들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딱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제목에 교재 페이지는 좀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를 쌓을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다 똑같거든요. 제가 한 다음 주쯤 우리 여기 수업 오신 분들 상담할 건데 상담하잖아요. 한 10명쯤 상담, 한 10명도 필요 없어요. 5명만 상담하면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궁금해하시는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재 중급회계 20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 여기 검색하기로 200페이지 눌러보시면 누군가 똑같은 질문 했을 거예요. 그거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때 제목에 교재 페이지는 좀 써주세요. 교재 페이지 없이 이거 모르겠어요 했으면 제가 댓글로 질문 양식에 맞게 써주세요. 이렇게 좀 차갑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요것만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12시간 주말엔 저도 좀 쉬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12시간 만에 안 되지만 나머지는 12시간 안에 해드리니까 여기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 자, 그래요. 여기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뒤에서 또 얘기할게. 아이고. 여기까지. 카페 이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인스타도 있어요. 학원용 인스타가 있거든요. 제 개인. 그래서 윤돈쌤이라고 있는데 이런 거 딴 거 아니고 제 은밀한 사진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수험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정보 같은 거 가끔씩 제 응원 영상도 올라가고 그래서 혹시 정보 같은 거 놓칠까봐 인스타 만들었으니까 요거 혹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시면 그때 중요한 정보도 올라갈 겁니다. 제가 가끔씩 영상도 만들어 드리고 그러거든요. 제가 올해 연말쯤에는 독서실 하나 차릴 거거든요. 그래서 촬영장도 만들어서 그때 영상도 올리고 할 거니까 이거 보시면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기본 회계원일 때도 얘기했던 건데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제가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실강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인강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건지 적게 하고 있는 건지 세무사 회계사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공부량이 많은지 적은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실 모르잖아요. 얼마나 공부하는지. 제 카페에 수험 상담 글 보면 대부분이 저 이렇게 공부하는데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냐면 열품타 하거든요. 열품타 아시죠? 어플 열정을 품은 타이머. 저희 카페 보시면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 없으실 텐데 저희 카페 보시면 카페 여기 보시면 하이엔드 열품타 보이시나요? 하이엔드 열품타 여기 들어가면 글이 있어요. 여기 글 여기 읽어보시고 참여 누르시면 저희 조교가 학생이 아니라 제 수업 듣고 합격한 세무사인데 B&H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무법인이 있거든요. 거기 다니고 있어요. 걔 일도 바쁜데 애정을 갖고 해주는 조교가 있는데 걔가 관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열품타 신청하시면 방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세무사방 지금 한 200명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 공부하시는 방, 회계사 공부하시는 방 따로 있고요. 방에 넣어드려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시간 나오거든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지금 시간 몇 시간 공부하고 있는지 제가 한 2달에 한 번씩은 방별로 공부 시간 오래된 공부 시간 긴 분들 상품도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요거 가입하시면 인강 들으거나 실강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윤돈이 수업 듣는 애들이 지금 공부 몇 시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 들어가고 공부 안 하면 저희 조교가 잘라내거든요. 관리하고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제가 방마다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자꾸 저한테 깨우기 눌러가지고 제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이렇게 열품타 카페 가면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원에서 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수강대상 볼 건데 이 회계사 세무사 학원에서 가리키는 중급회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세한 중급회계 수업이에요. 가장 자세합니다. 그래서 회계사 시험 공부한 거 세무사 시험 공부 대비도 되고 금융공기업이나 대학교 시험 대비로도 다 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세한 중급회계 수업이다. 그래서 나 대학교 때 중급회계 한번 수업 들으셨어도 그거보다 훨씬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 배우기 전에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꼭 회계원리를 듣고 오셔야 돼요. 지금 설명해 듣고 그냥 오셔갖고 회계원리 안 들으신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손까지는 안 들어보라고 할게요. 회계원리를 듣고 중급회계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회계원리 안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사실 다음 주까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원리 아마 신청하셨으면 실강분들은 무료로 회계원리가 지금 들어가 있을 텐데 강 말고 1장, 2장, 3장까지는 듣고 오셔야 돼요. 1장, 2장, 3장. 우리 진도 보니까 세법을 오늘 시작하는 반도 있고 내일 다음 주에 시작하는 반도 있더라고요. 너무 빠르긴 한데 세법까지 들으시려면 회계원리 4장까지는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법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회계원리를 지금 내가 한번 들었다, 중급회계 한번 수업을 들었다 그런 분들은 세법 같은 경우에 오늘 수업 시작하는 반 들으셔도 되고 다음 주에 시작하시는 반 들으셔도 되는데 내가 아직 회계원리 안 들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회계원리 듣고 세법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었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뭐 일단 회계원리 먼저 듣고 그래서 회계원리 꼭 먼저 들으셔야 돼요. 회계원리 장수 기준으로 3장 회계세법까지 시작하면 4장까지는 들으셔야 된다. 다음 주까지는 나와 있고요. 재무회계 공부 순서 있는데 재무회계만 얘기할게요. 앞으로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도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도 회계원리 들으셔야 돼요. 뭐 개월수는 보지 마시고 요거 듣고 나서 중급회계 1, 2 들으셔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중급회계 1 배우고 한권이 더 있어요. 중급회계 2 배우실 거고요.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은 사실 여기서 끝나요. 고급회계가 있긴 한데 회계사 고급회계는 저랑 12시간 정도 12회차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48시간 정도 해요. 세무사용으로는 6시간만 들으면 돼요. 1차용으로는 1차가에서 세무사가 고급회계가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2차 시험에 한 문제가 나와요. 제가 이번에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2차용으로 6시간만 들으면 돼요. 근데 회계사는 거의 50시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회계원리 중급회계 1, 2까지는 회계사 세무사가 요즘엔 100% 동일하고요. 고급회계는 아예 달라요. 그래서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고급회계 무료로 특강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언제 고급회계 무료 특강 들으세요 하시면 그거 보시면 되고 회계사분은 고급회계 수업이 따로 있어요. 하시면 되고요. 회계사 하시는 분들은 정부회계도 있거든요. 저한테 가끔씩 정부회계 언제 가르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부회계는 제 과목이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이 강의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회계사 하시는 분만 보시면 되고 세무사 하시는 분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회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재무회계 배울게 저랑은 배울게 회계원리 중급회계 1 중급회계 1에서는요 회계원리 들으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그 다음에 중급회계 2에서는 특수회계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성공하시면 차 못 타고 싶으세요? 마세라티요. 못 타고 싶으세요? 성공하시면? 아 벤츠요? 벤츠도 많잖아요. A도 있고 B도 있고 S도 있고 많잖아요. S요? 저는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파나메라 타거든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 리스 했거든요. 리스 아세요? 리스? 자동차 빌려 타는 거? 리스? 그런 회계 처리들 배울 거예요. 괜찮을까요? 스톡 옵션 아세요? 일론 머스크는 왜 부자가 됐을까? 스톡 옵션으로 부자가 됐거든요. 그런 거 여기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야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배울 거고요. 고급회계는요. 아예 다른 얘기예요. 중급회계랑 중급회계 2까지는 회사 하나에 대한 얘기였다면 고급회계는 회사와 회사가 합쳐지는 회계 처리 볼 거예요. 해커스랑 땡땅스튜트가 있으면 둘이 합쳐져서 뭐 메커스가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계사 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고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특강 할 거다. 짧게 이렇게 배울 거다. 앞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시험 나오는 거 보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제가 미리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중급회계 1 배울 거고요. 중급회계 2 배울 거예요. 배우는 학습 난이도. 학습 난이도. 어디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이게 없죠. 당연히.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 회계원리에서 배웠던 거 복습한다면 이거는 특수한 회계를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좀 어려워요. 시험 난이도. 시험 난이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과 출신이었거든요. 이게 벡터 나와갖고 도너츠 부피구하고 그때부터 제가 문과로 전과했지만 이과 출신이었거든요. 우리 요즘에는 수원, 수투 이렇게 안 배우나? 미분적분? 아 그래요 여러분. 공통수학은 아시나요? 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수학이 있고 미분적분이 있으면 실제 배울 때는 미분적분 어렵잖아요. 시험은 미분적분이 어렵게 나올까요? 앞에가 어렵게 나올까요? 저 때는 앞에가 어렵게 나왔거든요. 누구나 아는 데서 시험 문제 난이도가 높아요. 좀 배우는 자체 내용이 어려운 거는 시험 난이도가 그래도 어렵지 않거든요. 실제로 시험 난이도는 이래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학습 방법 중에서 특히나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선배들이 이런 얘기 한다고요. 중급회 원만 열심히 하면 된대. 2까지 거 다 찍으래. 합격할 수 있대 원만 하면. 그러면 요즘엔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중급회계 2가 중요해요. 중급회계 2가 회계사도 세무사도 출제 비중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사 1차도 2차도 중급회계 2가 훨씬 많이 나와요. 뭐 회계사 같은 경우는 고급회계가 요즘엔 아예 별도의 과목으로 나오지만 2차 시험엔 세무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나오지만 중급회계 1, 중급회계 2가 1차 때는 고급회계가 나올 수도 있고 2차 때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중급회계 1, 2가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1차, 2차 나오거든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 근데 1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2에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급회계 1 배우고 나면 중급회계 2 들어가면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인도나 나중에 만나자 이러고 학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강도 그냥 꺼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중급회계 2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걸 잘하셔야 돼. 근데 우리 수업 시간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길어요. 기본반만. 우리 지금 기본서 배우는 기본반이거든요. 기본반만. 왜냐면 이걸 알아야 이걸 잘할 수 있어요. 중급회계 1 때는 이게 한 60%? 이게 40% 비중이고요. 나중에 기본반 때는 나중에 객관식 2차 강의 가면 이게 40%, 이게 60%, 이게 30%, 이게 70%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요걸 열심히 들으셔야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거까지 끝까지 완강하셔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자, 최근에 출제 경향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부할 때 중요해요. 보면 주변에 공부 먼저 시작한 선배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서 막 물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인터넷에 물어보면 인터넷에 댓글만 공부한 지 한 5년 된 댓글이 한 5,000개씩 다는 애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생각보다 도움이 안 돼요. 검증된 합격자가 있잖아요. 그쵸?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뭐냐면 요즘에는 전범위 고르게 나와요. 회계사는 당연히 전범위가 옛날부터 고르게 나왔고 세무사는 옛날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20단원 중에서 2단원만 나오기 때문에 그해 어떤 걸 잘 찍느냐가 중요했거든요. 요즘에는 한 문제에 3개씩, 한 문제에 3개씩 6단원이 나오기 때문에 고르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 저 아는 학생 중에 공부 잘했어요. 근데 우리 중급회계 2의 마지막 단원이 현금 물음표인데 그게 너무 안 맞더래. 제가 못 가르친 건 아니고요. 너무 안 맞더래요. 그래서 현금 물음표를 아예 제꼈어요. 근데 2차 시험에 현금 물음표가 나온 거예요. 한 15점으로. 근데 자기 아예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걸 100지로 낸 거예요.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왔는데 총점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 15점 중에서 하나만 맞췄어도 합격한 거죠. 그래서 1년 또 했다고요. 그 다음에 붙긴 했지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데 기본반 때 제끼잖아요? 그럼 나중에 객관식 때도 2차 수업 때도 제껴요. 근데 꼭 그런 게 내가 시험 볼 때 나와 꼭. 제끼시면 안 돼. 전범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실강 들으시면 전출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 빠져갖고 그 단어 몰라. 그럼 시험 볼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전범위 더 고르게 공부하셔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 올해 회계사 2차 시험 진짜 어려웠거든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벌써부터 막 이래요. 선생님 이번에 출제 어렵게 된 거 아시죠? 나도 알아. 이제는 지역적으로 100% 커버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실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원래 100% 커버되길 수업을 했어. 근데 지역적인 것도 좀 강조해서 가르쳐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너 그럼 떨어져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시험장 갔을 때 2차 시험 보고 나왔어. 근데 친구가 야 2번 너무 쉽지 않냐? 너무 쉬웠어. 그거 다 500원이지? 500원이야. 이러면 합격해요. 근데 야 3번 진짜 어렵지 않냐? 와 나 처음 보는 문제였어. 난 답도 못 썼어. 근데 그래 이거 바보 그거 200원이다 이런다고요. 근데 그 200원 답이 아니야.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남들이 맞춰주는 걸 나도 맞추면 합격하지 남들이 모르는 구석탱이에 나와 있는 거 맞춘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다 가리키긴 할 거지만 지엽적인 것보단 기본적인 게 중요해요. 기본적인 것도 못 맞추면서 지엽적인 걸 왜 보려고 그래요. 항상 기본에 충실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회계사도 세무사도 사이즈가 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지금 인강은 상관없지만 기본반은 우리 지금 8월에 개강했잖아요. 사실 3월에 개강한 기본반하고 지금 심화반 하고 있는데 우린 8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시험 보려면 심화반 할 시간이 없어요. 대신 제가 객관식 때 심화반에서 배웠던 거 같이 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8월에 시작하시는 분은 기본반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와 있고요. 이런 분들 있어요. 저 진짜 감동 실화인데 회계사는 늘 어려웠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세무사 6년 전에 응시인원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세무사 한 7, 8년 전에 응시인원 1차 시험 응시인원 7, 8년 전에 세무사 같은 경우에 7, 8 전에 응시인원 7,000명, 8,000명대였어요. 세무사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응시인원? 거의 3만 명. 너무 좋아요. 돈 많이 벌거든요. 너무 좋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했던 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무사 1차 시험 그까이 거 기출문제만 반복하면 돼. 그러면 요즘엔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다 외워버리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기본 강의할 때 고민도 좀 하셔야 되고 충분히 생각도 좀 많이 해보셔야 돼. 단편적으로 강사가 얘기하는 문제풀이 툴이나 외워갖고 기출문제나 반복해보겠다. 그럼 100%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반 때는 고민도 좀 해보시고 재무상태표도 그려보고 손익계산도 그려보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려본 것들은 집에 가서 다 따라서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지. 문제 왔구만 외우겠다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중급팩의 수업 구성이 있는데요. 1, 2 수업할 겁니다. 우리 128시간인가 돼 있을 거예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 128시간인가 돼 있는데 중급팩에 20회 1, 20회, 중급팩에 2, 22회 플러스 알파 돼 있는데 아마 보강이 좀 있을 거예요. 보강이 한 4회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 보고 나중에 시간 될 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128시간이 아니라 한 140시간 정도 할 거다. 그런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과정은 세무사 같은 경우에 고급 회계가 없고요. 나중에 특강으로 할 거고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거는 이번 강의에서는 중급 회계 1, 2를 안 하기 때문에 1, 2만 하고 고급 회계 안 하기 때문에 고급 회계는 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좋아요. 이제 교재 소개랑 수업 준비물인데 여러분 교재 6판이에요.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 5판 있는데 5판으로 들으면 안 돼? 돼요. 개정된 거 없어요. 돼요. 다만 뒤에 예제나 문제가 좀 바뀌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감수하셔야겠죠. 본인이.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6판이 좋다. 하지만 5판을 들어도 된다.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까지는 개정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년에 시험 볼 때까지는 개정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는 좀 꼭 듣고 오셔야 돼요. 진짜 신기한 게 수업 시간에 교재를 안 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우리 여기 카운터 가면 교재 진열돼 있죠. 신기한 게 제 교재는 거의 없어요. 제가 학원에 미움 사서 교재가 없을까요? 인도 이 책 빼버려? 그게 아니라 누군가 들고 왔다고요. 누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재는 좀 들고 오셔야 돼. 요즘에는 스캔도 많이 뜨시잖아요. 뜨셔도 돼요. 팔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스캔 뜨셔서 P탭으로 갖고 오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 활용법인데 여러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요즘 젊으신 분들이 필기하는 걸 진짜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좀 필기가 좀 있거든요. 교재의 내용이 다 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악상이 떠오르기 때문에 필기할 게 좀 있어요. 필기하시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기 노트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수업하는데 필기 노트 요거거든요. 요건데 제가 수업하는 내용 다 필기돼 있어요. 제가 필기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반 그 다음 과정부터는 요걸로 수업할 거예요. 내용 정리 진짜 필기 잘 돼 있거든요. 이거 사람이 글씨로 쓴 거, 손글씨로 쓴 거예요. 그 합격자인데 인간 컴퓨터 있거든요. 그 친구가 써줬어요. 그 친구가 요게 아직 출간이 안 됐어요. 올해 하반기에 비매품으로 나눠드린다고는 하는데 아직 출간이 안 됐거든요. 내년엔 판매를 하고. 그래서 요거 어디 가서 보시면 되냐면 지금 얘기할게요. 카페에 가셔야 돼요. 카페에 가시면 여기 공지사항 있어요. 제 카페 가시면 공지사항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중급팩의 1 필기노트에 이은 중급팩의 2 필기노트 탄생. 여기 클릭하시면 필기노트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운받아서 다음 시간부터는 갖고 오시던지 탭에 갖고 오시던지 아니면 손으로 그냥 쓰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이게 저희가 받으면 비밀번호를 쪽지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네이버에 쪽지 거절돼 있으면 비밀번호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 신청하시고 네이버 쪽지 확인해 보시면 비밀번호가 가 있거든요. 자동으로. 그거 보시고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수업할 때 제가 제 스스로 저만의 필기노트를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써요. 저만의 필기노트를 만들거든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강의 몇 년 했을까요? 제가 16년차 회계사거든요. 강의 몇 년 했을까요? 올해로 이제 15년차 돼가고 있어요. 제가 1년에 중급 회계 수업 몇 번 할 것 같으세요? 뻥안 치고 10번 해요. 16년차, 강의 14년차. 하루 1년에 10번씩. 140회독. 교재 만든 것까지 하면 거의 200회독이거든요. 교재 200회독 한 사람이 만든 필기노트가 잘 돼 있겠어요?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이 만든 필기노트가 잘 돼 있겠어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 맞고요. 제가 잘 돼 있겠죠? 제가 잘 돼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고 이거 다운받으셔서 여기다가 내용 추가하시면 되지 따로 만들고 그러면 시간 낭비해요. 배울 것도 많은데. 여기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필기노트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런 분들 있어요. 선생님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로는 저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네요. 좀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객관식 책을 하나 살까요? 이런 분들 있어요. 아주 좋아요. 하나 사세요. 제 걸로 사시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 이 카페에 잠깐 가볼게요. 카페 보시면 여기 중급회계 수업자료라는 카테고리 분류 있거든요. 그럼 중급회계 수업자료 카테고리 분류 보면 회차별로 퀴즈가 나와 있어요. 회차별로.
오늘 1회차면 1회차 퀴즈가 뒤에 가면 있고요. 2회차면 2회차 퀴즈가 있어요. 단원도 써놨잖아요. 끝날 때마다 요거 퀴즈 풀어보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가끔씩 이런 분들 있어. 이거 인강에 왜 안 올리고 니 카페에 들어가야 되냐고, 니 카페 회원수 늘리려고 그러냐고. 이거 뭐 돈 버는 것도 아닌데 회원수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혹시나 중간중간에 옷 하나가 있으면 수정해야 되는데 인강에 올리면 이게 한참 걸려요. 그래서 제 카페에 올린 거니까 보시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카페에 있는 퀴즈 문제는 필수는 아니고 더 하시고 싶으신 분만 풀어보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첫날이라 오태할 게 좀 많죠? 근데 이게 들으셔야 돼. 세 번째로 교재 보시면 이론 설명이 돼 있고 뒤에 단원별로 객관식 문제랑 주관식 문제가 있거든요. 주관식 문제는 사실 지금 풀기에 좀 버거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주관식 문제는 필수는 아닌데 객관식 문제는 좀 풀어보면 좋거든요. 근데 객관식 문제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해설 강의 없냐고. 다른 학원은 해설 강의 있는데 너는 왜 해설 강의 없냐고. 그래서 다른 학원 중급회계 강의가 200강이에요. 우리 200강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급회계 객관식 문제 풀이 강의를 무료로 찍어서 이미 올려놨어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가면 중급회계 객관식 문제 풀이 강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들으시고 혼자 풀었는데 꼭 그걸 필수로 보시지 말고 풀어봤더니 해설봐도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그것만 풀이 영상 보시면 돼요. 무료입니다. 괜찮을까요?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제 카페 공지사항에도 있어요. 무료 강의 링크가. 그거 보시고 무료 강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멘토링 있거든요. 멘토링? 제가 카페에서 여러분 제공하는 게 많아가지고. 아니, 사실 고민사항 있고 상담할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검증된 합격자.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는 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왜 제가 또 얘기하면 또 안 믿죠? 그래서 꼭 최근에 시험 붙은 합격자들한테 물어보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제가 제 수업 듣고 합격한 친구들한테 좀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멘토링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요. 멘토링. 그래서 실제로 보면 메일로 하는데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거든요. 제가 보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시험 합격한 친구들이 여러분 고민 같은 거 이렇게 보내드려요. 이렇게 멘토링 서비스라고. 요것도 카페 가면 카페에 여기 하이엔드 멘토링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멘토링 신청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려요. 실제로 우리나라 제일 큰 세무법인 다니는 친구도 있고 단기간에 6개월만 합격한 친구도 있고 막 진짜 많기 때문에 해보시면 여기 올려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되게 많아요. 신청한 사람들이. 근데 얘네 몇 명 안 되거든요. 얘네 그리고 제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얘가 선익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걸리긴 해요. 그래서 요거 바로 되진 않는데 이거 신청하면 된다. 근데 바로 써있죠. 지금 잠시 쉬어갑니다. 휴가가 안 돼요. 잠깐 쉬었다 오세요. 그래서 여기 올리시면 되니까 고민 같은 거 저한테 얘기하기 좀 그런 건 여기 물어보시면 돼요. 저희 학원에서 저만 운영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수업 준비물 3가지 있어요. 교재는 당연히 들고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연습장 들고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필기노트가 있어서 필기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할 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 중급회계 책 얼마나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2년 만에 시험 합격한다고 그러면 요거 2년 동안 봐야 될 책이거든요. 근데 대학교 버릇을 못 버리고 필기하라고 그러면 여기다 그냥 쓰신다고요. 책이 누더기가 돼요. 그럼 한 권 더 사야 된다고요. 저는 좋지만 여러분은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수업할 때 필기노트에 필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따로 필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복습할 때 교재에 옮겨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장은 꼭 들고 오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문제 풀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고요. 두 번째로 옛날에 드라마 중에 넘버스라는 드라마 있어요. 망했는데 회계사가 주연인 드라마였거든요. 그 진짜 웃겨요. 그 보면 막 고졸 출신의 회계사가 나오는데 회계법인 갔더니 막 무시당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막 무시당하고 막 갑자기 압수수색 당하고 막 노트북 뺏기고 그런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회계법인이 압수수색 왜 당합니까? 그리고 막 회계법인 들어가려고 막 몰래 비밀번호 알아내갖고 막 스파이처럼 문 따고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문 열려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회계사 나중에 업무 하시거나 세무사 업무 하시면 노트북이 제일 중요해. 거기에 내 모든 노하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분실하면 바로 퇴사해요. 그래서 회계사나 세무사는 노트북이 중요한 게 맞는데 우리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 입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계산기가 중요해요. 다음 주까지는 계산기를 쓰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는 계산기를 쓸 거거든요. 아주 많이, 자주. 그래서 계산기를 하나 장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계산기거든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카시오 JB480 모델 샀습니다. 이거 어떤가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회계사 세무사 수업용 계산기 치면 쭈르륵 나오거든요.
그거 사시면 돼요. 보통 카시오 거예요. 그 조금 그 집에 있는 거 쓰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산기 봤을 때 곱하기를 2번 눌렀을 때 연속 계산이 되는 걸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회계사 세무사 수업용 계산기 사셔야 되고요. 12자리 있고 14자리 있거든요. 앞으로 수업 기간 끝날 때까지 쓸 거니까 14자리로 사세요. 회계는 그렇지 않은데 세법은 진짜 천억 단위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14자리로 삽시다. 계산기를 사셔서 다음 주부터는 들고 오셔야 돼요. 계산기. 여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계산기 집도 만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계산기만 사서 들고 오세요. 이렇게.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수업 진행 및 복습 방법인데 여러분 저희가 수업할 때 이렇게 교재에 띄워놓고 할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줄 칠 거 같이 읽어보면서 줄도 칠 거예요. 그럼 일단 수업할 때 제가 먼저 여기 필기할 거거든요. 설명하면서. 그럼 날 봐야 돼요? 책을 봐야 돼요? 날 좀 봐줘요. 나 보시면 돼요. 책 보실 필요 없어요. 책은 좀 이따 설명하고 같이 볼 거예요. 중요한 부분 다 줄 쳐드릴 거예요. 말문제 나올 거 제가 다 줄 쳐드려요. 저는 줄만 치지 않고 그거 해석 안 될까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다 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 보시고 수업은 그래서 이론 설명하고 교재 PDF로 설명할 거, 교재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교재 예제 풀 거고요. 연습 문제 일부 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풀이 영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나 주관식 문제는 수업 시간에 따로 풀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요거 보시고 퀴즈에 있는 복습 퀴즈 풀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중급회계 복습 방법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예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계 예습. 어려운 내용인데 예습 안 한다고요? 예습도 안 하고 와? 예습하면 안 돼요. 혼자 읽은 회계책 안 읽으면 못해요. 예습하지 말고 그냥 오시면 돼요. 뭐만 하시면 돼요? 복습만 하시면 돼. 복습만. 그래서 복습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다 외워버리겠대. 그러면 붙을 수가 없어요. 정승재 선생님이라는 수학 강사분이 옛날에 인터넷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수학 다 맞으려면 책 한 권을 사서 거기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수학 만점 맞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울었어요.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복실이한테 중급회계 책에 있는 내용 모두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럼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앞자리 탁 뭐예요? 탁 친해지면 윽박 지르기도 하고 탁 물어봐요. 근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나 윤돈이 나 수업 앞자리에서 듣고 싶어서 실강 들었는데 앞자리 앉으면 자꾸 물어봐. 아, 개부담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럼 환불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거고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우리가 법 과목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이제 끝나고 나면 점수 안 나오는 친구들은 공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거든요.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복습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제일 최악의 복습 방법이 뭐냐면 낮에 아침에 제 수업을 들어. 그리고 끝나자마자 독서실 가서 복습 강의 올라오면 그걸 2배속으로 또 듣는데. 그리고 책을 한번 읽는데. 그리고 아 오늘 잘했어.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늘지 않아요? 우리 법 과목이 아니에요? 뭐 해봐야 돼? 손으로 써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복습 방법은 집에 가서 수업 듣고 내용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교재 예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풀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내용 찾아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인강을 다시 보는 거지. 인강을 빠르게 200수 또 본대. 그건 저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그래서 독서실 가보시면 이제 그 자리에 세법학 꽂혀 있거나 회계 감사 꽂혀 있거나 이런 애들 있어요. 그거 2차생이거든요. 걔네들 보면은 연습장 쓴 거 쌓아두는 애들도 있어요. 내가 이미 다 쓴 연습장을 쌓아두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가 그만큼 실력이 쌓였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푸셔야 돼. 눈으로 하면 안 돼. 괜찮을까요? 우리는 손으로 푸는 과목이에요. 그 생각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 OT 너무 길었다. 그쵸? 마지막으로 당부에 말씀할 건데요. 회계사 공부하셔야 돼요. 세무사 공부하세요. 세무사 왜 하고 싶어요? 에? 그거지. 우리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쵸? 이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AI가 도입되면 여러분이 이제 세무사 되고 회계사 되시고 신입 때는 조금 AI 때문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도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면 AI 때문에 수익성이 더 올라간다니까. 이제 직원 안 뽑아도 돼. 내가 다. 그죠? 수익성이 올라간다니까. 가끔 제가 한참 그 일 많이 할 때는 진짜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제 시간 캐파가 안 돼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AI 있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수익성은 좋아질 것 같은데 회계사 세무사 좋은 직업이 안 좋은 직업일까요?
물론 회계사는 한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안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양인가 이 일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회계사 지금 16년 차인데 10년 차 넘어서부터 동기들 만나면 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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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다고요. 지금도 그래요. 제 주변에 회계사인데 세무사인데 못 사는 친구 없어요. 진짜 좋은 직업이거든요. 진짜 제가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지만 적어도 저희 가족들은 어디 가서 가격 보진 않아요.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더라고요. 가격 보진 않아요. 어디 놀러 가도 그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 문짝 자리 가지. 그쵸? 뭐 핫딜 이런 거 가지 않아요. 그쵸? 돈 얘기한 건 좀 그렇지만 그만큼 제가 볼 때 합격하고 본인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보상이 따르는 직업 맞아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변호사보다 좋아요. 왠지 아세요? 제 친구 변호사 법무법인 대표인데 골프 치러 가잖아? 한타 치고 전화하고 한타 치고 전화해.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돌아오는데 40분 동안 전화를 그냥 10통을 하더라고요. 야, 너 대표인데 왜 이렇게까지 일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만 찾는데 자기가 일을 제일 잘하니까. 우린 그렇지 않거든요. 밑에 노예들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면 돼요. 그래서 의사도 마찬가지. 제가 제 친구들 중에 의사도 있는데 의사들 있잖아요. 휴가를 잘 못 가. 돈 많이 버는 의사들도 병원장님분들도 휴가 잘 못 가. 왜 휴가 잘 못 가는 줄 알아요? 일주일 휴가 갔다 오면 일주일 자기 버는 게 그냥 싹 빠지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의사 많은데 휴가를 잘 못 가. 자기가 쉬면 그냥 매출이 쏙 빠진대. 자기 일 안 하니까.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좋은 직업이에요. 저 딸만 둘 있는데 회계사 세무사 한다고 하면 저 시킬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그렇게 좋은 직업인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설명회 때도 얘기했지만 되기가 어려워요. 되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이거 한번 시작하면 2년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정말 본인이 마음의 준비가 된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이 마음의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지각이랑 결석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거 했던 유튜브에 누가 현직입니다. 지각하고 결석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현직인데 유튜브에 댓글 쓰는 애 치고 돈 많이 버는 애 없어요. 그거 할 시간 어딨어. 지금 사람 만나고 다녀야지. 절대로 그런 거 보고 하시면 안 돼. 지각이랑 결석하면 안 돼요.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빠졌잖아요. 화요일날 수업이 이해가 안 돼. 보통 수업 시작하면 30 동안 오늘 배울 거의 핵심이 뭔지 얘기를 해요. 인트로 한다고요. 영화라면 시작할 때 빌드업 한다고. 근데 30분 있다 들어와. 그럼 그 학생 때문에 저는 수업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도 이해 안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지각이랑 결석을 만약에 내가 이거 두 개 합해서 5번을 했다. 제가 원래 이런 센 얘기 안 하는데 5번을 했다. 그럼 빨리 환불 하시고 다른 일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출하더라고요. 진짜로 원섭이라고 있어요. 원섭이. 걔 1차 시험 5개월 만에 붙었거든요. 회계 원리부터 여기까지. 걔가 원래 학원 오기 전에 저한테 게시판에 글 썼다고요. 선생님 저는 동차 합격하고 싶어요. 6개월 만에 붙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꿈 깨세요 그랬어요. 근데 진짜 5개월 만에 붙었어요. 머리 좋거든요. 걔 집이 어딘지 아세요? 인천이었어요. 매일 출퇴근했거든요. 얼마나 독한 애인지 핸드폰 안 갖고 다녔어. 10년 전 아니에요. 3년 전이에요. 그렇죠? 신기하죠? 근데 걔가 공부를 제일 잘했다고요. 근데 걔가 제일 늦게 가. 집은 인천인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지각이랑 결석하면 안 돼요. 우리 아마 이제 시작하면 이번 주까지는 괜찮은데 다음 주 되면 미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8시간씩 막 수업하고 막 죽을 것 같아 이런다고요. 일주일 한 달만 버티면 하게 돼요. 마치 군대 훈련소랑 똑같죠. 한 달 버티면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목표는 한 달 동안 지각이랑 결석 안 하기예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건데 이게 진짜 어려운 시험이에요. 대가가 보상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좀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루에 한 2시간 공부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인강을 4시간 들었거나 수업을 4시간 들었으면 복습도 최소 4시간은 하셔야 돼요. 3시간? 그렇죠? 그래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 운 없어요. 세 번째로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세 번째랑 네 번째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뭐 모의고사 보고 나면 뭐 6모인가 9모인가 보고 나면 막 점수 떨어지면 막 우울하고 그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 중간중간에 퀴즈 보거나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와. 나 중간에 수업 듣는데 이해 하나도 못해. 나 앞에서 대답도 해. 맞죠? 저분은 훌륭한 사람. 난 쓰레기. 막 이런 생각 든다고요. 그분이 수업 2번째 듣는다는 생각은 왜 안 해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세무사 같은 경우에 내년 5월에 시험 보고 회계사는 내년 2월에 보지만 그때 딱 한 번만 잘 보면 돼요. 그 전까지 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때 한 번만 잘 보면 되지. 학원 모의고사, 해커스 모의고사 10번 다 1등하면 합격증 줘요? 안 줘요.
나중에 회계사 합격한 다음에 회계법인 들어갈 때 해커스 모의고사 항상 1등 했음 이런 거 이력서에 쓸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그날 딱 한 번만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중간중간에 어렵고 점수 안 나오고 그래도 그냥 소처럼 묵묵히 하면 합격해요. 근데 그렇지가 못해. 사람들이 마음이 여리니까 중간에 자꾸 난 아닌가 보다 하고 방황하게 되고 도망가고 막 그런다고요. 소처럼 그냥 묵묵히 하는 애들이 합격해요. 아시겠죠? 한 번만 잘 보시면 돼. 한 번만. 제가 회계사 1차 시험 군대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었거든요.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에요. 근데 제가 제대하고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모의고사 10번인가 봤는데 10번 항상 합격 점수가 나왔을까요? 늘 꽈락 났어요. 심지어 시험 한 달 전에도 전 과목 평균 38점이었다고요. 전 과목이 다 꽈락이야! 그럼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소처럼 그냥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시험날 60점 딱 나와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직하게 하시면 돼.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직하게 하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처음엔 못하지만 나중에 잘하는 사람들 많고 저도 사람인지라 수업하다 보면 가끔씩 어떤 학생 보면 얘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 발표 나면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이렇게 온 애들 있어요 진짜로. 그럼 제가 속으로 어떡해 이렇게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직하게 공부하시면 돼. 빠지지 않고. 약속이요. 약속. 그럼 제가 합격을 시켜드릴게요. 좋아요. 여기까지 OT 했고요. 이제 수업해보죠. 교재 피시죠 여러분. 교재 시간이 돌아와서 이제 수업할게요. 쉬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수업 좀 하고 쉬어야죠. 자, 교재 1장 볼 거고요. 여러분 회계원리랑 똑같아요. 오늘의 추후제. 오늘 우리 이거 3가지 배우고 갈 거거든요. 3가지. 똑같아. 회계원리랑 회계 정의 배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요 되게. 두 번째로 뭐 배울 거냐면 우리 회계원리 복습할 거예요. 아주 간단한 사례로. 회계원리를 안 듣고 오신 분은 다음 주 일요일까지 들으시면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회계원리를 대학교 들었는데 학원 수업으로 안 들으신 분은 요거 듣고 이해가 됐으면 회계원리 안 들으셔도 되고, 이거 들은 잠깐만요 이러면 다음 주까지 듣고 오셔야 돼. 2장을 지금 시작했으니까 회계원리 오늘 우리 1장에서 배우니까 회계원리 1장은 안 보셔도 되고요. 2장이랑 3장까지는 보셔야 돼. 세부까지 들으시려면 4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배울 거냐면 우리 IFRS에서 배울 거예요. 이 3가지 주제를 배울 겁니다. 오늘 집에 갈 때 3가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거 배워볼 거고요. 한번 해보죠. 아무래도 회계사도 세무사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바쁜 시즌이 있어요. 그럼 바쁜 시즌이 되면 퇴근 진짜 늦게 하거든요. 회계사는 요즘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바쁠 때는 진짜 새벽 2, 3시 퇴근하는 경우 많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여의도에 회계법인이 되게 많아요. 여의도에 거래처가 많기 때문에 여의도 회계법인 많거든요. 여의도에 대형 회계법인이 안진이랑 한영이 있는데 제가 한영 다녔거든요. 삼정 다니다 한영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럼 되게 웃긴 게 새벽 2시 되잖아? 그럼 여의도에 회계법인 앞에만 택시도 있다고요. 어떻게 아셨는지 거기만 딱 있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상하대. 저 빌딩 가면 사람들이 새벽 2시에 나온대. 아저씨들이 거기 있다고요. 그럼 저도 이제 퇴근해서 택시가 서 있어. 그럼 타고 가면 돼. 새벽 3시에 이렇게 퇴근해서 가고 있는데 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하시는데 이렇게 늦게 퇴근하세요? 그래서 예, 회계사예요. 그래서, 회계사요? 제가 늘 궁금했어요. 회계가 도대체 뭐예요? 택시기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좋은 거예요. 회계가 뭔지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회계의 정의를 볼 건데, 여러분 회계 원리 때 했던 얘기랑 다른 얘기 해볼게요. 쿠팡 이름이 왜 쿠팡인 줄 아세요? 쿠팡 이름이 왜 쿠팡인지 아세요? 모르죠? 이게 쿠폰이 팡팡 터진다 해서 쿠팡이에요. 근데 지금 절대 아니라고 그러죠. 원래 그 얘기거든요. 쿠폰이 팡팡 터진다. 쿠팡 한번 볼게요. 여러분 쿠팡 같은 경우에 매출, 회계원리 배우신 분은 매출 알 거고 회계원리 안 배우신 분은 매출 모르실 건데, 매출이 뭐냐면 번 돈.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쿠팡이 매출 번 돈 1등이었다고요. 압도적으로 1등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한 3, 4년부터. 근데 몇 년 전에, 지금은 매출도 1등이고 점유율도 1등이지만 예전에는 매출은 1등인데 점유율은 3, 4등이었다고요. 아니 이게 왜 그랬을까요? 쿠팡이 번 돈, 매출은 압도적으로 1등인데 점유율은 3, 4등밖에 안 됐어요. 그럼 뭐 쿠팡에서 비싼 것만 팔았어요? 왜 이랬을까요? 왜? 이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쿠팡이라는 업체들이 뭐 하는 업체예요? 물건을 사와서 팔죠. 고객한테.
근데 얘네들이 물건을 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중급회계 2에서 수익이라는 단어를 가면 요거 계산 문제도 배울 건데 얘네 물건 파는 구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오픈마켓이 있어요. 오픈마켓이 뭐냐면 어우 니네 물건 요즘 그렇게 잘 팔린다며 우리 사이트 쿠팡 사이트 들어와서 팔아. 100원짜리 팔아. 우리 사이트 들어와서 팔고 대신 우리 사이트 이용했으니까 우리 사이트 이용 수수료로 10원만 줘. 이게 오픈마켓이에요. 그냥 뭐가 있냐면 직매입이 있어요. 직매입이 뭐냐면 야 여러분 라부부 아세요? 라부부? 요즘 애들한테 인기잖아요. 제가 그거 구하려다가 못 구해갖고 명동 갔더니 거기 길에 어떤 중국인 아주머니가 라부부 박스를 싸놓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파는 얘기도 안 해. 그냥 이렇게 앉아있어. 지나가다 눈이 마주쳤어 제가. 그랬더니 오 맞대. 제가 갖고 또 안 되는 카파고로 막 이거 파는 거 맞냐고 하고 이거 오리지널 맞냐고 물어보고 샀거든요. 라부부가 잘 팔려. 그래서 쿠팡이 팜마트에서 라부부를 직접 사와서 직접 판대. 그게 직매입이에요. 오 라부부 이거 얼마에 팔아? 90원에 판다고? 알았어. 90원에 팔아서 내가 우리 사이트에서 고객들한테 100원에 팔게. 이게 직매입이에요. 이거는 우리 사이트 이용해. 네가 와서 네 거 팔라고. 이건 내가 직접 사와서 내가 우리 사이트에서 직접 팔겠다는 거예요. 오픈마켓 직매입. 그럼 이런 온라인 쇼핑몰은 오픈마켓을 좋아할까요? 직매입 좋아할까요? 재능이 있나 봅시다. 오픈마켓 좋아할까요? 직매입 좋아할까요? 오픈마켓이요? 오픈마켓 좋아할까요? 직매입 좋아할까요? 똑같을 것 같아요? 오픈마켓 좋아할 것 같아요? 직매입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모른다고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이걸 좋아해요. 왠 줄 알아요? 이거의 최대 단점은 뭔지 아세요? 안 팔리면 안 팔린 것만큼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돼. 아니 90원 주고 사는데 안 팔려. 끝끝내 안 팔려. 그럼 90원이 그냥 내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안 팔리자. 야! 네 거 안 팔리네. 가져가. 그래서 나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거든? 그럼 이것도 봐봐요. 어차피 100원짜리 우리 사이트에서 팔아서 나 얼마 벌었어요? 10원 벌었지. 얘는 9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죠. 그럼 100원에 팔았지만 쓴 돈도 얼마 있어요? 90원 있지. 그럼 남긴 돈 얼마예요? 얘도 남긴 돈은 10원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파나 남긴 돈, 당기순이익, 이익은 똑같거든요. 근데 기업체들이 뭘 더 좋아한다고? 이걸 더 좋아해. 이건 안 팔리면 내가 손해보니까. 그래서 보통 기업체들 온라인 쇼핑몰들 보면 이게 9면 이게 1이었다고요. 비중이. 근데 쿠팡은 어땠는 줄 아세요? 1대 1이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 당시 쿠팡이 손정희 씨한테 투자를 받았거든요. 1조인가 몇 조를 받았어요. 투자 받았으면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투자 받았다고 바로 성과가 나오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구조로 했다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100원짜리 팔면 나 수익 얼마로 잡혀요? 번 돈 얼마로 잡혀? 10원으로 잡히지? 하지만 얘는 100원짜리 팔면 번 돈이 100원으로 잡혀요.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쿠팡이 다른 애들은 이걸 많이 하지만 쿠팡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100원짜리를 팔아도 이거는 10원으로 수익이 잡히고 이건 100원으로 수익이 잡히기 때문에 쿠팡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1등일 수밖에 없었지. 그럼 점유율 3, 4등은 이제 이해가 되죠? 그쵸? 그래서 옛날에 쿠팡 그 김범석 위장이 언론사 나와서 인터뷰하면 맨날 매출 1등만 얘기했다고요. 근데 아무도 회계를 알고 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대단하게 생각을 안 했어. 그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랬다고요. 괜찮을까요? 두 번째, 쿠팡이요. 신기한 게 제가 숫자를 써놨으니까 좀 볼게요. 2021년 있고 2022년 있고 2023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매출이 번 돈이 얼마였냐면 여기 21조였어요. 2026년에 26조였어. 요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업이익 기억나? 우리 회계할 때 배운 건데 영업이익 장사해서 번 돈? 장사해서 남긴 돈?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 얘 적자였어요. 얘 적자였다고요. 근데 드디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갔다고. 장사해서 매출이 이렇게 큰데 손해만 봤다고. 그러다 드디어 2023년도에 드디어 이익이 났어요. 흑자가 났다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로 여러분 보시면 옛날에 제가 부산대 한번 부산대 무슨 과에 회의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참석을 했다고요. 근데 거기 이제 청년 스타트업 부산대 출신의 청년 스타트업
어린 사업가가 나와서 교수님들한테 자기 사업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지원 받으려고.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한류 열풍을 보니까 한국에서 방송에 나온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주문을 해. 그럼 한국에서 중국까지 하루 만에 보내주는 유통 경로를 짜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저 너무 마음에 들어. 살래 누르면 한국에서 출발해서 하루 만에 중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유통 경로를 짰다는 거예요.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하루 만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준대.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안 좋아요. 교수님이 듣자마자 그건 안 돼 이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살 게 가 있어요. 한국에서 방송되기 전부터 이미 중국에 가 있다니까.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이어트 했다가 요요했다가 다이어트 했다가 요요했다가 이걸 제 일상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다이어트 용품 샀다가 또 먹을 거 샀다가 다이어트 용품 샀다가 했다가 요즘엔 무알콜 맥주에 빠져갖고 무알콜 맥주 사고 있다고요. 그럼 저희 집 주변에 쿠팡 그 보관소에 무알콜 맥주가 대기하고 있어. 그러다 윤돈이가 클릭하면 바로 자전거 타고 온다고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물류설비라고 그래요. 물류설비. 그래서 쿠팡이 전국 각지에, 중국은 아니더라도 한국 각지에 물류시설을 다 설치했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객들이 사면 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주변에 가 있어. 이거 살 거지? 알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거 물류설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적자가 많이 났었대. 근데 이제 물류설비 설치가 다 끝나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대. 그리고 뭐가 있냐면 종업원 급여 월급이요. 우리 쿠팡 로켓맨들 로켓 배송하시는 분들 그분들 정규직이잖아요. 그 급여가 꽤 높다고요. 그래서 쿠팡 그 배달하는 분들 많이 뽑으면서 급여가 많이 올라갔다고요. 그 적자가 났는데 이제 시스템이 안정화됐대. 그리고 나서 돈을 왜 벌고 매출도 점점 늘 것 같대. 쿠팡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아세요? 쿠팡의 최대 장점. 그래서 이제 이거 설비가 끝나고 더 이상 투자할 금액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벌 거래. 그리고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쿠팡의 최고 매력 포인트. 쿠폰이 팡팡 터지니까 매력이 있어요? 쿠팡의 최고 매력 포인트가 뭘까요? 쿠팡이 활성 고객이 많아요. 활성 고객이 뭐냐면 사이트에 계속 한번 회원 가입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산다는 거야. 활성 고객. 근데 우리 사이트 많이 가입해놓고 안 가는 데 많잖아요. 그쵸? 쿠팡이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쓴다는 거야. 그래서 활성 고객이 높대요. 활성 고객이. 그래서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대. 자, 이런 정보를 받아 들었어요. 쿠팡 주식 살래요, 안 살래요? 지금 쿠팡 주식 살까 고민하고 있었어. 그래서 막 친구랑 막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 학원에서 경제학 가르치는 서호성 선생님이 있는데 둘이서 가끔씩 주식 얘기하거든요. 그쵸? 그럼 막 얘기를 한다고, 서로 막 얘기를 한다고요. 이 형은 감으로 사거든요. HS 효성이가 주식을 샀대요. 자기가 호성이니까 HS 호성이니까 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형 차라리 기영이 매매법을 하세요 그랬어요. 아니 뭐 웃기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형이 그럴 수 있잖아. 나 쿠팡을 살까 해. 쿠팡 매출 1등이래. 근데 그 점유율 3, 4등인 게 마음에 좀 걸려. 그리고 영업이익이 점점 적자였는데 드디어 흑자로 들어갔대. 매출이 늘어날 것 같대. 그런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럼 호성이 형 막 주식 살지 고민한다고. 그럼 본인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모르겠죠.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겠지. 실제로 요거 보고 산 사람들 많았는데 쿠팡 주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미국 주식 상장됐잖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졌었는데 많이 올라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쿠팡 주식을 사기로 했대. 실제로 샀다는 게 아니라. 이게 회계예요. 갑자기 뭔 소리야 쿠팡 얘기하다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게 회계예요. 잘 봐. 회계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럼 기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가 있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이해 관계자. 그럼 이해 관계자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회계 어릴 때 얘기했던 건데. 이 회사 주식을 살까 말까 하는 주주들이 있겠죠? 그 다음 뭐 있어요? 이 회사한테 돈을 빌려줄까 말까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은행들이 있겠지? 그럼 얘네들이 쿠팡 주식을 살까 말까, 돈을 빌려줄까 말까 고민해. 의사결정할 것 때문에 고민스러워. 그럼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런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그래? 이해 관계자라고 안 하고 회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그럼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이 이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대요. 이 과정이 뭐라고요? 회계예요. 집에 갔더니 물어봐요. 회계가 뭐니?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아,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거죠?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저 학습법이 트라우마 학습법이라고 해서 나중에 친해지면 물어보고 모르면 진짜 개망신을 줘갖고 절대로 안 까먹게. 트라우마 학습법. 여러분, 제가 10번 물어보면 합격한다, 100번 물어보면 합격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회계가 뭐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했어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회계가 뭐라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선생님, 회계 원리 때 했던 얘기를 지금 중급 회계 또 하고 있어. 괜히 왔네, 오늘.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제 회계 원리 때 했던 얘기를 또 해볼게요. 제가 결혼할 때 아내 모르게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1억 있었어요. 미친놈이죠. 근데 엄마가 1억 주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까지 해갖고 현금이 2억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다고요. 오빠 돈 얼마 있어? 빚 없지? 있어. 근데 얘기하면 파혼 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퉁 쳐갖고 빚은 없고 현금은 1억 있어. 이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2년 있다 결렸어. 빚 있는 걸. 아내가 야, 이 사기 결혼, 이 새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기야, 이 무슨 사기 결혼이야. 대출 1억 있었지만 현금 2억 있었으니까 1억으로 갚는다고 치고 현금 1억 있고 대출 없었던 거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래. 그럼 제 말이 맞아요? 아내 말이 맞아요? 아내 말이 맞죠. 왜 그래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야, 결혼 전에 빚 1억 있는 남자랑 미쳤다고 결혼을 하냐? 맞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나중에 뒤에 가면 충당부채라는 단어를 배울 텐데 그때도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건지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건지 나와요. 그때 어떻게 회계 처리해?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왜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학생들 물어봐. 왜 이렇게 회계 처리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 게 더 유용한 정보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본격적으로 계정별로 회계 처리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때 이유를 근원적으로 파고들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고 회계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회계 여기까지 하고 싶을 거예요. 회계의 정의가 뭐라고요? 정보 이용자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유용한. 회계 원리 때 얘기했던 거 살짝만 얘기할게요. 짧게만. 부기가 있어요. 부기. 제가 회계 원리 때 얘기했었죠? 옛날에 만났던 여자분이 있어요.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저희 아내 만나기 전에. 근데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근데 이런 얘기 그냥 수업 시간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해커스 경영에서 유튜브에서 편집해서 올린다고요.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 봤어요. 저 좋아요 눌렸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서방 이제 전 여친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돌아와서 보시면 여러분, 그때 근데 그 전 여친 아빠가 저를 엄청 싫어했어요. 무남동이 외딸인데 저를 엄청 싫어했다고요. 그래갖고 사업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 걔 그래도 생긴 거랑 다르게 회계사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회계사? 그 기껏해야 북이나 하는 새끼들이 뭐라 했겠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오빠 북이나 하는 새끼야 그래가지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에이 그건 아니지 그랬다고요. 북이가 뭔지 아세요? 북이가 일본어예요. 사실 영어인데 일본어라고요. 영어로 원문은 북키핑이야. 북키핑 북이가 됐어요. 감동실화예요. 북키핑은 뭐냐면 종이 쪼가리 장부를 작성하는 게 북이에요. 근데 회계는 뭐냐면 장부 작성 플러스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거든요. 그래서 북이랑 회계는 달라요.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OT 보시는 분들 보시면 이런 분들 있어요. 자기가 전산세무회계 1급 땄대. 전산세무회계 2급 땄대. 회계관리 1급 땄대. 나 그럼 중급회계 안 들어도 되지. 이런 분들 있어요. 전산세무회계나 그런 건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중급회계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달라요. 전산세무회계 들었다고 안 들으시면 안 돼. 당연히 들으셔야지. 포인트가 달라요. 여기까지요.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내용 하나씩 다 보고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정보요. 그러면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면 첫 번째로 이거 어때요? 21조, 26조. 영업이익이 플러스래. 뭐 금액으로 뭐 한 1조라고 할까요? 1조 아닌데? 여기 뭐 한 1조라고 할까요? 여기 뭐 한 1.2조라고 할까요? 이렇게 금액으로 나와 있는 회계 정보를 뭐라고 할까요? 금액으로 나와 있는 회계 정보를
재무적 정보라고 해요. 화폐 단위로 기록할 수 있는 정보를 재무적 정보라고 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럼 금액으로 기록할 수 없는 정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오픈마켓, 그리고 활성고객이 늘어나고 있대. 이 금액으로 기록할 수 없는 정보는 회계 정보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정보예요? PTS 재계약 정보 아닙니까?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한 정보겠지? 그럼 실제로 회계 정보에 숫자만 들어가야 돼요? 숫자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이런 정보들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그래서 화폐 단위로 기록할 수 없는 정보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비재무적 정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말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회계 정보는 재무적 정보만 포함된다. No!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가 모두 포함돼요. 그래서 뒤에서 보겠지만 옛날에 여러분 B씨 있잖아요. B씨 그 연예인 지금이야 그냥 몸 관리 잘하는 아저씨가 됐지만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거든요. 제가 02학번이니까 그 형 옛날에 대학교 축제 오면 진짜 2002년도에는 진짜 멋있었어요. 막 100m 밖에서 봐도 어깨가 이만해. 그때 한참 인기 많을 때라고. 막 앞에서 쫙 쓰러지고 그랬다고요. 진짜 B가 1년에 광고 막 20개씩 찍고 그랬다고요. 근데 B가 JYP에 있었는데 JYP에서 재계약 기간이 끝났어. 끝나가. 그래서 그의 JYP 재무제표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재무제표 보면 B랑 재계약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회사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 게 비재무적 정보예요. 중요했거든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이 재무적 정보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숫자로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이러한 일들을 숫자로 기록하기 때문에 무슨 정보예요? 과거 정보예요. 근데 활성 고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대. 괜찮을까요? 그럼 그런 정보는 뭐라고 그래요? 미래 정보라고 해요. 그럼 회계 정보는 과거 정보만 들어갈 거예요? 미래 정보도 들어갈까요? 당연히 미래 정보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1교시 때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회계의 정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면서 정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동일한 사항에서 서로 다른 회계 처리가 나올 때 판단 기준이 요게 된다. 요거 얘기했고, 회계적 정보에는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거 정보와 미래 정보도 들어간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험 아니고 다른 시험에 회계 정보에는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교재 밑줄 좀 가볼까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 측정 보고하는 과정이 회계다. 여러분 말이 어려워요. 우리 회계책이. 그래서 보시면 경제적 실체가 뭐냐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별이란 단어도 많이 쓸 건데 이거 뭐라고요? 알아보고, 알아보다. 측정이란 단어도 많이 쓰거든요. 화폐 단위로 기록하는 걸 측정이라고 그래요. 아주 쉽게 금액을 쳐 넣는 걸 측정이라고 해요. 괜찮을까요? 그럼 읽어봅시다.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고 화폐 단위로 기록해서 보고하는 과정이 뭐라고요? 회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봤고요. 적을게요. 그래서 밑에 나오죠? 회계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고요. 여기 회계는 부기와 다르다. 회계는 부기와 다르다. 나와 있고요. 여기 볼게요. 회계 정보를 경제 정보로 간주하여 재무 정보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 정보도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한다. 괜찮을까요? 요거는 옛날에 다른 시험에 말문제가 나온 적 있으니까 기억합시다. 괜찮을까요? 받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교시 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3교시 때 얘기할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앞으로 140시간의 대장정의 첫 시간 했고요. 잠깐 쉬었다 와서 회계 원리 복습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올게요.